안녕하세요. 청소년 아이들과 진로와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투모라이즈의 임정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입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준비하신다는 건 현재 중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일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생 아이들이 어떻게 입시를 치르는지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을 때 요런 이해가 좀 편하시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생들이 어떤 입시를 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등학교 3학년부터 1학년까지 학생들은 수시와 정시 두 번에 걸쳐서 입시를 치르는데요. 수시는 9월 달에 원서를 6장 냅니다. 그리고 그 수시의 6장이 모두 불합격된 학생들은 12월 말에 수능 성적표를 확인하고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정시로 3장의 원서를 쓰는 게 현재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구분을 떠나서 각 전형별로 어떻게 합격자를 선발하는가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시는 모든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이 똑같은 시험을 본 수능 점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반면에 수시는 아이들이 수능에서 어떤 점수를 받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수능 점수로 합격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수시에서는 수능의 용도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건 뭐냐면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로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불합격자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씁니다. 그게 바로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요렇게 구체적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을 총 5과목이 핵심 과목인데 국영수는 100점 만점이고요. 탐구는 각각 5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전체 400점을 기준으로 보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 4개 영역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수시에서는 우리 대학에 합격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최소한 수능,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4등급이면 우리 대학에 원서 낼 수 있어요라는 자격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이면 2합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요. 근데 영어는 2등급인데 모든 과목이 3등급이에요. 그럼 어떻게 조합해도 4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학에 원서 낼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내신이 1.0이고 학생부를 아무리 잘 관리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원서 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선생님 저 수능 만점인데 수시에서는 합격이 안 돼요?" 네, 안 돼요. 수시에서 수능은 자격 조건으로만 쓰입니다. 불합격을 결정하기만 해요.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만 합격자를 결정해요? 수시는 여기 있는 전형마다 합격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숫자로만 비교해서 합격자를 선발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제가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전교생 30명밖에 없는 고등학교의 전교 1등이에요. 그런데 저의 경쟁자인 옆에 있는 친구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가 중학교 때 전교 1등이 모여 있는 민족사관고의 상위 20%에 해당하는 3등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고대 입학 사정관이라면 전교생 30명밖에 없는 고등학교의 전교 1등을 뽑고 싶으세요? 아니면 민족사관고의 3등급을 뽑고 싶으세요? 당연히 민사고의 3등급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경쟁을 한다면 수능 최저를 통과했다라는 전제로 내신을 숫자로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신을 숫자로 비교하면 1등급이 이길까요? 3등급이 이길까요? 그냥 숫자만 비교하는 거예요. 당연히 1등급이 이깁니다. 근데 고대 교수님은 민사고 3등급 뽑고 싶었어요?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고구려고등학교에 전교 1등 뽑고 싶어서요? 민사고 3등급 뽑고 싶었죠. 따라서 학생부 교과는 각 대학에서 진짜 뽑고 싶어 하는 학생이 선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의 상위 15개 대학, 서울대부터 숙대까지 서울의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10% 정도만 뽑아요. 수시만 딱 잘라 놓고 보면 대략 19% 정도를 뽑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아이를 선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10%를 왜 뽑을까요, 그런데? 요거는 국가에서 정해 준 비율이에요. 자, 저기 지방에 다니는 일반고 애들도 서울의 상위권 대학 들어가야 되잖아. 무조건 10% 뽑아. 그래서 딱 뽑으라는 고 비율만 딱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은 내신을 숫자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럼 내신을 안 보나요? 봐요. 보는데 여러분이 민사고 아이들을 선호했던 것처럼 학교 수준을 먼저 봐요. 무슨 얘기냐? 민족사관고에 다니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도 얘들은 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아이들이죠. 따라서 민족사관고 아이들의 국어, 영어, 수학, 내신 내 성적을 보면 아이들의 내신 평균이 90 점에 가까울까요? 50 점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90 점에 가깝겠죠.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표준 편차라는 것도 적혀 있어요.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아이들이 얼마나 골고루 멀리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표준 편차가 크면 1등과 꼴등의 점 차이가 큰 거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1등과 꼴등의 점 차이가 적어요. 모두 평균에 딱 붙어 있어요. 자, 그럼 민사고는 평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표준 편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그래서 그 대학은 우리 학교에 지원한 아이들 학생부를 딱 보고 '아 이 학교에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겠구나 아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의 조건 하에서 이 아이가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의 상위 20% 면 괜찮은 아이잖아요. 그런데 30 명밖에 없는 학교, 평균도 낮고 표준 편이 넓은 학교의 전교 1 등이라면 퀘스천 마크가 들겠죠. '이건 한 반에 1등 정도 수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학생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업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을 어떤 식으로 했고 그 안에서 이 아이를 학생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고 10명 뽑을 때 3 배수 또는 5 배수를 면접에 불러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학생 하나 앉혀 놓고 교수 2명 3 명이 꼬치꼬치 따져 물어서 진짜 내가 가르치고 싶은 아이인지를 뽑아서 최종 10 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종합전형. 따라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관점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뽑고 싶은 애를 완벽하게 뽑을 수 있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35%, 수시만 딱 잘라 놓고 보면 대략 60% 정도를 학종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관점에서 보면 교과는 뽑고 싶은 애가 안 뽑혀요. 종합전형은 뽑고 싶은 애를 뽑을 수 있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학생부를 다 읽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하는 전형이 논술 위주 전형이에요. 논술 위주 전형은 우리 고등학교에서 평가가 못 믿겠어. 그래서 수능 최저를 조건으로 대학에서 낸 아주 어려운 논술 시험을 잘 본 애를 뽑는다. 논술 위주 전형이에요.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은 뭐 예체능 혹은 과학 특기자, 외국어 특기자처럼 특정 분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애를 뽑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시 중에 유일하게 학교 밖 스펙을 반영하는 전형이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특기자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특기가 없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종합, 교과, 논술 이 세 전형에서 6 장의 원서를 내고요. 여기 6 장에서 다 떨어지면 수능 성적으로 3 장을 지원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는 구조다. 이게 지금 대학의 어떤 큰 틀의 입시 전형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의 입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입시 전문가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 고민을 아까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방안 개 2028 대입제도 개편 전문가 포럼에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자, 역량이란 게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킬과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어떤 태도와 가치 등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시켜주는 게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지식 중심의 교육을 너무 받아서 내가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해.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역량 중심의 교육, 즉 내가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더 많이 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거야. 이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기존의 기존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육 그 입시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숭실대학교 입학처장이 얘기하신 게 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을 볼 때 앞으로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지향한다면 내신을 숫자로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특히 고교 학점제가 될 때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 평가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 전문가들은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이 되면 고등학교 내신은 절대 평가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토론을 했어요. 따라서 절대평가되어 있는 내신 성적을 줄 세워서 뽑는 교과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에서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의 입시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가려지는 게 많습니다. 옛날에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이슈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뭐 금수저 전형이다, 깜깜이 전형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뭐 독서 활동도 대입 반영이 안 되고요. 봉사 활동도 대입 반영이 안 되고요. 수상 실적도 대입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전문가 포럼에서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걸 가리지 말고 다 보여줘라.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학생들의 역량을 볼 수 있다. 다만 일반 대중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깜깜이 전형이다, 뭐 금수저 전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대학이 책임지겠다." 요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또 이 전문가 포럼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수능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의대 입시가 강화되면서 뭐 재수생, 삼수생, N수생 심지어 일반인들까지도 "입시에 도전하겠다. 의대에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의대에 도전하는 전형은 다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그래서 수능은 정말로 몇 문제를 맞히고 틀리는 거에 따라서 대학의 레벨도 바뀌고 또 의대냐 서울대냐를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문제 한두 개를 더 맞고 틀리고에 따라서 자신의 대학이 결정되고 혹은 자신의 결정되는 문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입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반수를 선택합니다. 내가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서울대가 아니라 의대에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한 문제 두 문제만 더 맞췄어도 연대가 아니라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입시의 굴레 그러니까 재수, 반수, N수의 굴레에서 애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수능을 바꿔야 된다. 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량 중심의 교육이라며. 그런데 수능이라고 하는 현재의 객관식 중심의 어떤 수능은 그런 역량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도 않아. 그리고 너무 사회가 수능에만 매몰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야 돼."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제안으로 일부 분들은 수능의 중요도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수능이 너무 중요하니까 애들이 학교 교육에 몰입하지 않고 다 학교 밖에서 수능 준비만 한다.
수업 시간에 자서 학원 가서 수능 준비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그래서 수능은 아주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어떤 시험으로 위치를 낮추고 절대 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일부의 주장이었고요. 또 일부의 주장은 수능이 객관식을 찍는 유형의 형태의 수능이 되면 아이들의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기계로 사람을 양성하는 거다. 그래서 역량 중심의 교육,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적용된다면 수능도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수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수능을 서술형, 논술형 수능으로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수능으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교육부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역량 중심의 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 이제 입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수능이 가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수시가 가야 되고, 수능도 수능의 중요도를 낮추는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으로 가든가 아니면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쪼끔 서술형, 논술형 수능으로 가야 된다. 자, 이런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과제를 교육부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다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2023년 10월 달에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딱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발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불만의 원인은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입시 제도에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도입했잖아. 그럼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도입했으니까 '앞으로 입시는 요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라는 흐름으로 모든 얘기가 됐는데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때 이 배경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고교 학점제가 돼서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어떤 여론 형성 혹은 사교육 쪽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수능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절대평가 중심이 되면 대학에서 학생의 내신을 갖고 우수한 애를 선발하기 어렵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그래서 5 단계 절대평가도 운영하지만 내신을 5 등급 상대평가도 병행해서 평가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야, 역량 중심의 교육, 2022 개정 교육 과정.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듣는 고교 학점제.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신 절대평가 가야 된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상대평가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상대평가가 되면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내신의 변별력이 없어서 절대평가하면 내신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한다며. 그런데 5 등급 상대평가로 가면 그나마 9 등급 상대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반발. 그러니까 이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또 교육부가 예를 들면 수능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역량 중심의 교육이 이렇게 가고 고교 학점제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린 수능에서 어떤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능을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의 수능은 선택형 수능입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독서와 문학을 공통 과목으로 보고 선택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고요. 수학도 수원, 수투는 공통이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고요. 사탐, 과탐 17개 과목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 2 개를 선택하는 그런 수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과를 지향하는 애들은 과학을 선택 안 하고 과학을 지향하는 애들은 사회를 선택하라는 이렇게 지식의 편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서의 수능은 선택 과목이 없는 공통 과목 중심의 수능.
또 문이과 구분하지 않고 사탐과 탐을 모두 보는 융합형 수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라고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다 시험 봐야 되고요. 수학은 수원에 해당하는 대수, 수투에 해당하는 미적분까지 보고 보통 인문 계열 아이들이 선택하는 확통까지만 공통 과목으로 수학을 볼 거예요. 그리고 사탐, 과탐 구분 없이 고등학교 1 학년 때 모든 아이들이 보는 통합사회, 고등학교 1 학년 때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통합과학까지만 수능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끝. 이렇게 발표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가장 많이 이슈가 나온 건 이렇게 문제 제기했던 건 뭐냐면 "아니 그러면 미적분도 모르고 기하도 모르는 애들이 공대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는 내가 그런 얘기 나올 줄 알고 여기 추가적인 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을 시험 볼지 말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심화수학은 미적분과 기하에 대해서 시험을 볼 거고요. 요거까지 본다면 아이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선택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고 객관식 절대 평가로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를 볼지 말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세요."라고 살짝 그 가변적인 옵션을 하나 딱 던졌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기관이에요. 자,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 년도에 조직이 됐는데요. 이 조직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굉장히 큰 문제가 정치에 의해서 교육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치권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입시도 막 바뀌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로부터 교육을 분리시키자.'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2026 년부터 2035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나아갈지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10년 단위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왜 10 년이냐? 정권이 5 년마다 바뀌어도 교육 제도가 바뀌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교육부보다 상위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세팅한 그 내용대로 교육부는 그것들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개념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원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요런 것들을 발표하는 게 맞는데 아직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가 먼저 이런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거고 이 확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여론을 수렴해서 "요 심화수학을 넣을지 말지 결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토스한 거였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내신을 5 단계 상대평가로 한다는 거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수능을 선택 과목을 없애고 문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보는데 고등학교 1 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3 학년이 끝나고 수능으로 본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비판을 직면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며칠 뒤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교육부가 왜 이런 식으로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육부가 바라보는 미래 인재는 T자형 인재입니다. 이게 T자형 인재가 뭐냐면 국영수사가 은미체에 대한 학문의 경계 없이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을 넓게 이해하는 걸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가처럼 깊게 들어간 들어가 깊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T자형 인재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주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국영수 사과를 다 시험 보게 하는 건 이 아이들의 얇고 넓은 지식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밑으로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보는 거냐? 고교 학점제에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그 과목들을 더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걸 대학에서 평가해서 선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수능은 얇고 넓게 평가하고 고교 학점제에서 아이들이 9 등급의 성적 부담을 좀 줄여서 5 등급 상대평가라고 하는 쪼끔 더 유연한 혹은
좀 덜 치열한 환경 속에서 배우고 싶은 걸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기자가 그 교육부의 생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국 대학에서 입시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교육부 장관이 "그래서 2024 년부터는 대학의 시간입니다. 교육부가 그렇게 선발했으면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시했으니까 이제 대학이 수능으로는 얇고 넓은 지식 또 학교 생활을 통해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평가해서 선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되게 하려고 2024 년부터 대입 전형 운영 협의회를 가동해서 대학이 교육부가 생각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좀 고민이 되는 발표를 합니다. 4년 예고제에 따라서 2026 년도에 2024년 초등학교 6 학년 애들이 치를 입시 2031 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한 번 더 발표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026 년부터 2035 년까지 적용될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그 국가교육 발전 계획 속에 입시 제도에 대한 얘기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주호 장관이 "어차피 입시도 한 번 더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입시도가 될 수도 있고요. 수능이 서술형, 논술형 수능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발표한 내용은 3년 동안의 과도기적인 어떤 연습을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좀 정착이 잘 되고 절대 평가가 정착이 잘 되면 입시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주호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지금 저희가 9 등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와 5 등급 상대평가 병기하는 내용을 발표해서 많은 분들이 인제 그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내신은 절대평가로 갈 겁니다. 요런 얘기를 했고요. 이분이 국가교육위원회 장이에요. 그래서 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장이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31 학년도 대입 개편안 2024년 초등학교 6 학년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수능이 논서술형 수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 토론과 뭐 토론과 탐구 중심의 수업을 한다면 그러한 수업이 수능에서도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 되어야지 찍기 중심의 객관식 수능이 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해요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리는 미래지향적 입시를 향해 나아가는 중간 단계의 발표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재 2024년 고등학교 3 학년부터 고등학교 1 학년까지 치르는 입시가 다르고요. 중학교 3 학년과 중학교 1 학년이 치르는 입시가 다르고요. 초등학교 6 학년 이하가 치를 입시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등학교는 내신이 1 등급에서 9 등급 상대평가예요. 근데 현재 중학교 3 학년부터 1 학년까지는 고등학교 내신이 1 등급에서 5 등급 상대평가예요. 물론 절대평가도 있는데 입시에서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9 등급에서 2 등급까지가 앞으로 1 등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9 등급 체계에서 3.5 등급까지가 2 등급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현재 초6 이하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5 등급 절대평가로 바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서 발표된 이 수능. 자 현재 고등학생은 선택형 수능을 치를 거예요.
그런데 현재 중학교 3 학년부터 중학교 1 학년까지는 선택이 없는 통합형 수능을 치를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쵸. 서술형, 논술형 수능 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잠깐 들여다볼 게 뭐냐면, 자,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수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심화 수학은 시험 보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중3 부터 중1까지 보는 시험 범위가 1 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고요. 일반 선택 과목까지가 시험 범위가 돼요. 그런데 과목의 난이도로 보면 과학에서 공통 과목이 제일 쉬운 거고요. 일반 선택이 그다음 쉬운 거고요. 제일 어려운 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수능 시험 범위에 심화 과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심지어 1 학년 때까지 배우는 것만 시험 보게 돼요.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있는 이 수능이, 현재 중3 부터 중1까지 치르는 수능이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수능이에요? 아니면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네.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자, 만약에 현재 초육에 서술형, 논술형 수능이 도입된다면 요 수능은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수능이에요?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이에요? 그쵸.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수능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측은, 이거 순수하게 제 예측입니다. 현재 초6은 모든 아이들이 요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을 다 치를 거예요. 그리고 이 수능은 절대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혹은 뭐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선택형 수능, 그러니까 선원수령 수능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과 자신 있는 과목의 선원수령 평가 결과를 대학에 제출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 요런 식의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부터요? 현재 초육 이하부터. 자, 요런 식의 입시 제도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중3 부터 중1 까지만 먼저 볼게요. 자, 현재 중3 부터 중1은 고등학교 내신이 9 등급 상대평가가 아니라 5 등급 상대평가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뭐냐면 그냥 대충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레벨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뭐 서연고, 의치한, 뭐 여기가 인제 탑 오브 탑이죠. 그 밑이 서성한, 요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밑이 중경외시,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가 서울 상위 11개 대학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이 건동숙, 국숭세단, 광명상가, 여기까지가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인서울인데, 요즘 아이들은 "서울에 있으면 다 인서울이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서울 상위 11개 대학을 지금 고등학교 3 학년부터 1 학년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을 숫자로 비교해서 가는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3년 동안 내신 평균이 2.0 안으로 들어가야 중경외시까지 원서를 써서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수도권 중위권 대학까지 가려면 최소한 3.5 등급 이내에 들어야 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9 등급 상대평가에서 5 등급 상대평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9 등급에서 2 등급까지가 앞으로 1 등급이라고. 무슨 얘기죠? 중경외시까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5 등급 상대평가에서 1.0 이내에 들어가야 돼요. 3년 내내 전 과목.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수도권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 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얘기인지 느낌 오세요? 자, 근데 이걸 바라보면 고민이 막 돼요. 어떤 고민이 되냐면, 자, 오케이, 알았어. 건대, 동국대, 홍대부터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1.0 이하잖아. 그러니까 1.1, 1.11, 1.111 이렇게 점수를 소수점 막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경외시 안쪽은 모두 1.0 이죠. 그러니까 내신을 줄 세우려 하는데 1.0 이야, 이만큼이. 그러니까 1.0 중에 누가 서울대 가고 누가 외대 가는지 어떻게 평가해요? 자, 이게 고민인 거예요. 누구한테요? 현재 중3 부터 중1 까지.
그러니까 내신은 1.0 이어야 해. 그런데 1.0 인데 똑같은 1.0 이잖아. 근데 누가 서울대 가고 누가 외대 또는 시립대 가지?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죠.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딱 발표되고 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을 숫자로 비교해서 뽑는 전형은 중경외시 안쪽에서는 이제 순수 교과는 없다. 왜? 모두 1.0 이다. 그러면 그 1.0 중에 누가 진짜 우수한 아이를 어떻게 뽑을까? 수능 최저를 높게 걸면, 수능 최저를 아주 높게 걸면 내신 다 1.0 중에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애들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걸 싫어해요. "야, 수능 잘 본 애 뽑을 거면 정시로 뽑아. 왜 수시에서 갑자기 수능 최저를 이렇게 높게 해? 지방에 있는 일반고 애들 못 가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내신의 학생부를 보거나 내신의 면접을 보겠죠. 아니면 더 상위권 대학은 내신의 적정한 수능 최저와 학생부와 면접을 보겠죠. 자, 그럼 이게 교과예요, 학종이에요? 학종이죠. 근데 왜 이걸 교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과 전형을 판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신 반영 비율이 50% 이상이면 교과예요. 그러면 내신을 60% 반영하고 학생부와 면접을 40% 반영하면 이건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수능 체제를 일단 떨궈내고 내신 우수한 아이를 3 배수 뽑아서 나머지는 학생부 면접으로 40% 반영하겠다는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합격은 뭘로 결정돼요? 학생부로 결정되죠. 왜? 내신이 다 1.0 이니까. 자,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거의 변화가 없죠. 왜? 학생부 다 보면 되잖아요. 다만 면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자체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아이가 진짜 우수한 애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면접에서 쪼끔 더 깊이 있는 질문,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수능 체제를 걸겠죠. 자, 정시의 관점으로 볼까요? 자, 정시를 보면 지금 현재 수능이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이에요? 고차원적 사고를 평가하는 수능이에요?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이에요. 왜? 심화 수학도 안 봐요 이제. 그러면 서울대가 수능 올 1 등급이에요. 1 등급인데 그게 심화 과목을 평가하지 않은 수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수능만 잘 본 애를 진짜 우수한 애라고 뽑아낼까요? 좀 퀘스천 마크가 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요소들을 집어넣겠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재 중3 부터 중1 까지는 순수 교과는 없다. 이제 수시에서는 학생부와 수능 최저가 같이 변형된 변형 반영된 그런 입시가 많을 거다. 그래서 뭐 교과형 학종, 학종용 교과, 순수 종합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시는 물론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자체만 평가하는 대학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능 자체를 잘 본 게 기초 학습 능력이 좋다라는 의미니까 여기서 고차원적 사고력까지 보고 싶은 학교 대학은 학생부나 면접까지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예측들이 많이 되면서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서울대가 "우리가 2028 학년도 대입에서 학생을 뽑는다면 이런 식으로 뽑고 싶어요."라는 어떤 하나의 정책 포럼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에서 되게 의미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서울대는 2028 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수능의 중요도를 좀 많이 낮추겠다. 반영 비율을 낮추겠다. 그러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활용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뽑아요? "너 고교학 점에서 어떤 과목 선택했어? 그 과목의 내신은 어때? 선생님이 너에서 어떻게 평가했니?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어떤 거 했어? 오케이. 여기에서 3 배수 뽑을게." 그 3 배수는 창의 융합 역량 평가라는 면접을 통해서 최종 100% 선발할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면접에 예시를 들어 줬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시에서요. 수능의 성적표를 보면 성적이 3 개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등급,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이 3 개의 점수가 나오는데요. 등급은 내신이랑 똑같아요. 1 등급에서 9 등급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어 1 등급이라면
전체 수험생 중에 국어 과목 내가 상위 4% 안에 들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수험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30만만 된다고 해도 4% 면 12,000명 정도가 되나요?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애요. 1,200 명인가? 아니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 중에 그 많은 인원들 중에 정말로 우수한 아이를 뽑기 위해서 등급만 반영하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1 등급 상위 4% 안에서 누가 더 우수한 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라는 두 개의 점수를 더 보여줍니다, 수능 성적표에. 그래서 지금 정시는 등급을 쓰지 않고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를 활용해요. 근데 서울대가 어떻게 발표했냐면 2018 학년도부터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수능으로 2 배수를 뽑는데 요 2 배수는 표준 점수 백분위가 아니라 등급으로만 뽑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서울대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요 5 과목 모두 1 등급 되면 다 1 단계 통과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최종 합격은 뭘로 결정돼요? 그거 50% 반영하고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 선택했어? 그 과목의 내신은 어떻게 받았어? 선생님이 너희들 어떻게 평가했니?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어떻게 활동했어? 요 내용을 정성평가에서 50% 반영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결국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 강화된 종합전형, 정시는 수능과 학생부 종합평가를 병행하는 수능형 학종 중심으로 바뀐다. 학종형 수능 위주 전형으로 바뀐다. 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없이 1 단계 전형으로 서류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최종은 창의 융합 평가라고 하는 면접을 통해서 최종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정시에서도 수능 1 단계에서 등급만 반영하는 등급 점수만 반영해서 2-3 배수 뽑고 수능 점수 60% 반영하고 나머지는 서류 종합 평가, 정성 평가를 반영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중학교 3 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이제 내신만 좋다고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지 않다. 수능 성적만 좋다고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역량이 드러나는 학생부 관리, 역량을 드러내는 면접 준비가 된 학생만 입시가 잘 뚫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데요. 그러면 성적이 덜 중요해요? 아니요. 더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중경외시까지 가고 싶어요. 중경외시 가는 게 꿈이에요. 그럼 만약 우리 애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적이 1.0이 안 되면 중경외시에서 우리 애를 쳐다봐요 안 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학생부를 아무리 잘 관리해도 성적이 1.0이 안 되면 1.0 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애를 쳐다보지 않아요. 자 수도권 지하철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수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5 등급 상대평가에서 2.0 이내에 들어가지 못하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에서 쳐다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적 1.0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1.0이 되면 예를 들면 중경외시까지 가는 건 이제 확정이야. 근데 난 서울대 가고 싶거든요. 서울대는 뭘로 가요? 네 1.0 중에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만 들어가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적과 역량이 둘 다 중요해요. 그러면 성적과 역량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성적이 더 중요해요. 왜? 성적이 안 되면 우리 애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성적만 준비되어 있는 아이는 고 카테고리 안에서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적이라고 하는 허들을 넘어야 되고요. 그 허들을 넘었다면 역량 평가에서 학교 수준이 결정돼요.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일단 우리 아이가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쪼끔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역량, 문제 해결 능력,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능과 태도와 가치를 총동원할 수 있는 능력, 즉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고민하는 학부모님이 되실 때 현명한 입시 준비가 해결된다. 요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현재 2024년 중학교 3 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어떤 입시 준비를 할 때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입시 준비가 가능한 건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